대선이 시작되고 난 뒤에 언론사 팩트체크팀에서 우리 문 후보님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사실이 18%, 거짓말이 54%로 밝혀졌어요. 오늘은 거짓말 안 하실 거죠? 주제 이야기 하십시다. 네? 주제 이야기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자한테 지적받습니다. 예. 자, 개성공단 좀 취소할 의향 없습니까? 2천만 평 하겠다는 거? 2천만 평은 지금 우리가 1단계를 하다가 개성공단이 폐쇄됐는데 그것이 앞으로 제대로 이렇게 발전했으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3단계 때 2천만 평이고 그 가운데 가장 공단 용지는 600만 평 됩니다. 지금 개성공단이 100만 평인데 공단 용지가 한 33만 평 되죠. 1단계도 다 마치지 못한 상황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3분의 1 정도가 공단 용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천만 평을 하면 공단 용지가 한 3분의 1 정도 공단 용지가 나오죠. 현대 아산이 계획한 바에 의하면 발표한 바에 의하면 600만 평이 공단 용지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배후 그렇죠. 용지 부분입니다. 예. 그래 되면 이게 현재 입주 기업이 125개인데 한 2,500개가 되고 북측 근로자 수가 한 100만 명이 되고 또 우리 측 그 근로자가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이 16,000명이 됩니다. 지난번에 820명이 하면 인질극이 발생한 일이 있어요. 5년간 돈이 넘어갈 돈이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북한 청년들 그 일자리 대책같이 보이는데 이거 취소할 용이 없습니까? 자, 우선은 그때 우리 홍 후보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이미 팩트 체크를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죠. 지금 현재 1단계에서 북한 노동자가 5만 5천 명쯤 됐으니 그렇죠. 그것이 이제 600만 평으로 늘어나면 대체로 33만 명 이렇게 늘 수 있겠지요. 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원래 우리 남쪽에 있던 공장을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을 찾아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과거에 또 중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맞으면 유턴해서 개성공단으로 가는 겁니다. 125개 기업이 입주했었는데 우리 남쪽에 협력업체가 5,000개 정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제에 오히려 10배가량 도움이 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유엔 결의 위반 아닙니까? 유엔 북한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닙니까?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것은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 가능하겠죠. 적어도 대화국면 핵 폐기 문제, 북핵 폐기 문제가 협상 테이블로 들어가서 이제는 대화가 되는 그런 국면이 돼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핵 폐기하고 난 뒤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노래할 문제죠.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다. 그래 보십니까? 실제로 유엔의 대북 제재 속에는 원래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대량으로 현금이 결제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제재하고 보조를 맞춰야겠죠. 2011년도 한미 제기하자는 것이 FTA가 통과될 때 그 당시에 강렬하게 반대했죠. 다시 한미 FTA 통과될 때. 우리는 한미 FTA를 우리가 체결한 문재인 후보 사람들이죠. 지금 발언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2011년도 한미 FTA가 체결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 얼싸늑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매국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거꾸로 트럼프가 이게 불평등 조약이라고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참 의아스럽습니다. 자, 한미 FTA를 체결한 사람이 우리 문재인 아닙니까? 후보. 자, 시간 다 한미 초과됐고요. FTA를 우리가 체결했지 자, 어떻게? 홍준표 후보 저 좀 쳐다봐 주시겠어요? 시간 지금 다 초과됐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지켜주셔야죠. 해보죠. 아까 유승민 후보 시간 정확히 지켜주셨거든요. 좀 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의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집권하면 담배세를 인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세도 절반으로 인하를 하려고 합니다. 서민들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홍 후보님하고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 토론의 룰은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또한 이제 우리 홍 후보님이 너무 악선동을 하셔서 제가 오늘 토론에 임하려고 합니다. 담배세 인하 이야기하시기 전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담배세 누가 인상했습니까? 그 당에서 인상했잖아요. 원래 담배세 인상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데 담배 소비는 줄지 않고 세수만 느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꼼수 증세를 했어요. 법인세는 깎아주고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대기업들 기득권 세력들 곳간 채워줬단 말이죠. 그래놓고 지금 감세 얘기 자격이 됩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동의하냐 안 하냐 내가 물었습니다. 나도 그 제가- 신부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선 지금. 그런 그래, 우선 동의하십니까? 선거 때 되니까 그 선거 집권했을 때는 서민 주머니 털려고 인상해놓고 이제 이제 선거 때 되니까 표 얻으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담배세 인상분을 가지고 어린이 병원비 100% 무상으로 하고 또 각종 암 치료를 100%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자 이렇게 이미 제안한 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류세는 유류세는 절반으로 인하하자고 했습니다. 그 유류세는 이미 저소득층에게 그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또 더 필요하다면 그건 보조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하는 안 하고요. 미세먼지 해결해야 된다고 할 때는 또 미세먼지 정책 내시다가 이 미세먼지 정책의 핵심이 뭡니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서민들 표 얻는다고는 또 지금 유류세 인하해서 또 유류 소비 확대한다. 이런 이 포퓰리즘 공약은 이제 그만 내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그래 베베 꼬여가지고 베베 꼬인 게 어떻게- 아니라 그 당에서 다 해놓은 일이 아닙니까? 또 묻겠습니다. 제사 이동통신을 설립해서 저희들은 통신비를 한 40%까지 인하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신비 인하는 저희 정의당이 일찍부터 가장 강력한 민생 정책으로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그럼 참고하시면 제사 이동통신은 설립하는 건 동의하십니까?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네?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정경련 해체를 주장을 하시던데 저는 정경련 해체가 이게 정경련이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인데 임의단체가 이게 정부에서 관여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정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에서 호남 향후에 해병 전후에도 해체하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율로 맡겨줘야 됩니다. 또 비정규직이 왜 늘어나는가? 이건 이제 자꾸 정규직을 보호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규직 해고 제한을 하니까 노동의 유연성이 없으니까 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얹혀서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노조와 또 한 파트너가 돼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저는 알기에는 이게 비정규직 이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줘야 돼요. 쉽게 해고가 가능하고 그래야지 비정규직 채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정치계의 금기사항인 그런 노조에 얹혀서 정치하는 행태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네. 자,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 길게 하셨고요. 자, 마지막 순서 문재인 후보죠. 자, 심상정 후보와 지금 후보님들 중에서 감세를 하거나 또는 현재 상태로 유지하자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고 오늘 그럼 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내린다. 세계 최저로 내렸습니다. 20%나 파격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 다 돌아오라. 이렇게 해서 또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지금 정반대로 가는 현상이 아닙니까? 정세를 하자고 하는 거는,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는 거는. 그동안 법인세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라는 것은 홍 의원님 잘 아실 거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세금 법인세를 낮춰줬는데 2008년하고 한 2015, 16 이렇게 이 기업들 사내유보금을 비교해 보면 법인세를 낮춰줬는데 투자는 안 하고 사내유보금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게 투자 증대로 연결된다는 그런 단순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대기업들이 사내유보를 많이 하고 투자를 안 하는 것은 강성 노조 때문이라고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의원님, 우리 경제 모든 위기, 모든 문제가 다 강성 노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일자리도 그렇죠. 저는 노동시장에서 강성 노조,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이 노동계층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업의 강성 노조가 양보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홍 의원님 것처럼 우리 경제의 모든 위기, 모든 문제가 노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20년 동안 재벌 대기업들이 예컨대 경영권 승계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혁신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97년에 그런 위기를 맞아놓고 정신 차리고 20년 동안 진짜 혁신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주력 업종에서 나타나는 위기들을 보면 혁신 안 한 겁니다. 그 재벌 경영자 총수들도 책임이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삼성이 혁신을 안 했으면 일본의 소니나 그 샤프 이런 걸 눌렀겠습니까? 삼성이 계속 혁신을 하니까 그래 눌렀죠.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삼성이나 현대차도 그동안 20년 동안 혁신에 굉장히 게을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비정규직 문제를 아까 해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저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상시직,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돈을 그냥 아끼기 위해서 비정규로 채용하는 그건 아예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건 사유 제한입니다. 그다음에 업종별, 기업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비정규직 고용 총량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차별 금지 이 원칙 지난 10년 이상 해봤는데 비정규직 문제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주장합니다. 비정규직을 기업이 많이 채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 의원님 말씀대로 정규직 문제도 있습니다. 강성 노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조 없는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홍 의원님 방식으로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자, 좋습니다. 홍준표 후보 말씀하시죠. 지금처럼 불황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트럼프처럼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노동시장을 갖다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강성 기종 노조가 3%도 안 되는 이 노조들이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전부 지금 털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타파해야 됩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가 불황기에 정세를 내가지고 퍼주기 복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세를 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살아간 나라가 아일랜드하고 영국입니다. 우린 그 경험을 잘 봐야 됩니다. 자,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하셨고요. 자, 이번엔 일본은 지금 경기 침체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본은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베가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했어요. 그거는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년간 경기 침체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는데도 실패했던 그 사례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베는 지금 인기 최고인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아베가 이제 취임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들은 그 전에 실패와는 다른 방법을 써서 지금 위기에서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아베가 세 가지 그 화살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말씀해 보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뭐 경제 여러 가지가 전문가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아베 총리가 했던 방법들이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재정들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시에 썼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 아베가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까? 우리와 상황이 틀립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불공정한 경제 구조입니다. 그거를 바꿔야 우리는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공정한 경제 구조라는데 어떤 게 불공정한 경제 구조입니까?
실력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실력만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안랩 주식이 요즘 많이 폭락을 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그 나름대로 논리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께서 자꾸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비난을 하면서 하는데 사실 문 후보가 그 집권하고 그 당시에 2인자로 행세하던 그 당시에 길 가다가 넘어져도 노무현 대통령 탓을 하고 골프장 가서 오비 나면 노무현 대통령 탓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 국민들이 그 정오를 했어요. 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당시 진위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지수 비슷한 건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DJ부터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이 네 정권을 거치면서 진위계수가 가장 나빴던 최고로 나빴던 데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현재의 진위계수는 2002년도 그 진위계수하고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 분이 전임 정권에 정말로 많은 책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가 계속 하향 추세를 내려왔던 이유는 정말 인기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꾸 전임 정권 지난번에도 우리 그 토론회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부 문재인 후보나 저나 뭐 유승민 후보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데 사실 그 전임 정권 쭉 거치면서 안랩 그 백신 그 정부의 그 협의해서 그 해가지고 큰 회사 아닙니까? 안랩 저희들은 민간에 더 많이 매출합니다. 전임 정권에서 거의 그 정부에서 다 안랩 주식을 다 해줬죠. 그 바람에 안랩 주식이 지금 튼튼한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않습니다. 그걸 두고 지금 1,700억대 부자까지 되신 분이 그래 전임 정권을 다 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예? 자, 안철수 후보께서 지금 39초, 정확히 39초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모두 발언에서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경제 성장을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서민경제와 기업 기살리기입니다.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서민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경제지표는 좋아졌는데 왜 내 지갑은 팍팍할까? 이 서민경제의 현실을 모르고 경제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만약 저희들이 참 집권을 하게 되면 담배값이나 유류세 한 50% 인하, 통신비 한 40% 최대 인하, 그리고 김영란법 10.15로 개정하고 농수축산물, 임산물을 제외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만 해도 한 7조 2천억 정도의 민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15조 원대의 내수 활성화와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소득 양극화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보면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12,000개가 되고 그 해외에서 지금 일자리가 340만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해외 투자보다 국내 사내 유보금을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려면 우선 강성기종노조 폐해를 막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3.2%도 안 되는 근로자의 3.2%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정치 투쟁하고 걸핏하면 스트라이크하고 매년 그 임금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1년 내내 임금 협상을 하는 이런 제도 노동 이거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 정규직 비정규직 해소의 본질은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해고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정규직을 채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지금 정규직보다 더 많은 기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 정책을 그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지배하는 그 국회에 막혀서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권을 하면 저희들은 이런 경제의 악순환 구조, 강성기종 노조 폐해, 노동 유연성을 완화를 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기를 살려주고 또 기업의 모든 규제를 좀 확 풀어가지고 기업이 기가 살아서 투자를 하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친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쓸 것으로 약속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의 경제 다시 한번. 한미 FTA 통과될 때 우리는 한미 FTA를 우리가 자, 문재인 체결한 후보, 예, 문재인 후보 사람들이죠. 지금 발언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2011년도 한미 FTA가 체결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 을사늑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거꾸로 트럼프가 이게 불평등 조약이라고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참 의아스럽습니다. 자, 한미 FTA를 체결한 사람이 자, 우리 문재인 아닙니까? 후보. 자, 시간 다 한미 초과됐고요. FTA를 우리가 체결했지 자, 어떻게 홍준표 후보 저 좀 쳐다봐 주시겠어요? 시간 지금 다 초과됐습니다. 예. 시간은 정확히 지협상을 한 지켜주셔야죠. 거죠. 아까 유승민 후보 시간 정확히 지켜주셨거든요. 예. 좀 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의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집권하면 담배세를 인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세도 절반으로 인하를 하려고 합니다. 서민들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홍 후보님하고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 토론의 룰은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또는 개성공단으로 가는 겁니다. 125개 기업이 입주했었는데 우리 남쪽에 협력업체가 5,000개 정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제에 오히려 10배가량 도움이 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유엔 결의 위반 아닙니까? 유엔 북한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닙니까?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것은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 가능하겠죠. 적어도 대화국면 핵 폐기 문제, 북핵 폐기 문제가 협상 테이블로 들어가서 이제는 대화가 되는 그런 국면이 돼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핵 폐기하고 난 뒤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아니지만 네. 그러나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노래할 문제죠.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다. 그래 보십니까? 실제로 유엔의 대북 제재 속에는 원래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대량으로 현금이 결제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제재하고 보조를 맞춰야겠죠. 2011년도 무조건 한미 제기하자는 것이 FTA가 통과될 때 그 당시에 극렬하게 반대했죠. 대선이 시작되고 난 뒤에 언론사 팩트 체크 팀에서 우리 문 후보님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사실이 18%, 거짓말이 54%로 밝혀졌어요. 오늘은 거짓말 안 하실 거죠? 주제 이야기 하십시다. 네? 주제 이야기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자한테 지적받습니다. 예. 자, 개성공단 좀 취소할 의향 없습니까? 2천만 평 하겠다는 거? 2천만 평은 지금 우리가 1단계를 하다가 개성공단이 폐쇄됐는데 그것이 앞으로 제대로 이렇게 발전했으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3단계 때 2천만 평이고 그 가운데 가장 공단 용지는 600만 평 됩니다. 지금 개성공단이 100만 평인데 공단 용지가 한 33만 평 되죠. 1단계도 다 마치지 못한 상황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3분의 1 정도가 공단 용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천만 평을 하면 공단 용지가 한 3분의 1 정도 공단 용지가 나오죠. 현대 아산이 또한 이제 우리 홍 후보님이 너무 악선동을 하셔서 제가 오늘 토론에 임하려고 합니다. 담배세 인하 이야기 하시기 전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담배세 누가 인상했습니까? 그 당에서 인상했잖아요. 원래 담배세 인상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데 담배 소비는 줄지 않고 세수만 느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꼼수 증세를 했어요. 법인세는 깎아주고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대기업들 기득권 세력들 곳간 채워줬단 말이죠. 그래놓고 지금 감세 얘기 자격이 됩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동의하냐 안 하냐 내가 물었습니다. 나도 그 제가- 신부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선 지금. 그런 그래, 그 우선 말씀- 동의하십니까? 선거 때 되니까 그 선거 집권했을 때는 서민 주머니 털려고 인상해놓고 이제 이제 선거 때 되니까 표 얻으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담배세 인상분을 가지고 어린이 병원비 100% 무상으로 하고 또 각종 암 치료를 100%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자 이렇게 이미 제안한 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일선은 계획한 바에 의하면 발표한 바에 의하면 600만 평이 공단 용지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배우 그렇죠. 용지 일정입니다. 예. 그래 되면 이게 현재 입주 기업이 125개인데 한 2,500개가 되고 북측 근로자 수가 한 100만 명이 되고 또 우리 측 그 근로자가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이 16,000명이 됩니다. 지난번에 820명이 하면 인질극이 발생한 일이 있어요. 5년간 돈이 넘어갈 돈이 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북한 청년들 그 일자리 대책같이 보이는데 이거 취소할 용이 없습니까? 자, 우선은 그때 우리 홍 후보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이미 팩트 체크를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죠. 지금 현재 1단계에서 북한 노동자가 5만 5천 명쯤 됐으니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600만 평으로 늘어나면 대체로 33만 명 이렇게 늘 수 있겠지요. 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원래 우리 남쪽에 있던 공장을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을 찾아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과거에 또 중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네. 맞으면 유턴해서